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시로 가득 차 있다.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고 성장하고 사라지며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왔다. 오늘은 그 도시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정이다.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서 출발해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를 움직여온 도시들을 만나보겠다. 거슬러 올라가는 세계 도시 역사. 지금 시작한다. 이 여정의 출발점은 21세기 중동의 상징, 두바이다. 페르시아만 연안 아랍에미레이트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두바이. 두바이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현대도시의 상징으로 불린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작은 어촌과 상업 항구에 불과했다. 두바이 주민들은 진주잡이와 해상무역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1960년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두바이는 중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변모했다. 석유로 얻은 막대한 수익은 다시 도시에 투자되었고 항만은 세계 최대 규모로 확장되었으며 공항은 국제 환승 허브로 자리 잡았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유무역지대가 조성되면서 국제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었다. 두바이는 초고층 빌딩과 인공섬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세계적 관광지로 바꾸었다. 부르즈 칼리파, 함 주메이라 같은 랜드마크는 도시의 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날 두바이는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금융, 물류, 첨단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두바이의 발전 과정은 한 세대 만에 사막 위에 새로운 세계 도시를 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중반부터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아시아의 작은 도시 국가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의 관문에 위치해 예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 교역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19세기 초 영국이 이곳을 식민지 항구로 개발한 뒤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65년 독립 이후에도 싱가포르는 개방적 무역 정책과 안정적인 통치를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와 자본을 적극 유치했다.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했지만 고밀도 도시계획과 철저한 인프라 확충으로 이를 극복했다. 세계적 수준의 항만과 공항, 정교한 교통망이 구축되었고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 제조업에서 금융, IT, 바이오 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고도화했다. 오늘날에는 다문화, 다언어 사회를 기반으로 인재와 자본, 아이디어가 모이는 허브가 되었다. 싱가포르는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로부터 약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아시아의 동쪽 한반도의 중서부에는 한강유역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다.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했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으로 불리며 500년간 국가의 수도였다. 20세기 중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전후 재건과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1960에서 80년대 경제개발 계획과 함께 고속도로, 한강개발,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상업지구가 조성되었다. 서울은 교육과 문화, 기술과 금융이 집중되며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IT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날 서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도시 중 하나로 문화 콘텐츠와 첨단 산업이 결합된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다. 서울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도시로 도약한 현대 도시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간을 더 거슬러 20세기 초 새로운 세계의 관문이었던 뉴욕으로 향한다.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꾸던 도시. 현대 세계 도시의 출발점이다. 미국 북동부 허드슨강 하구에 위치한 뉴욕은 대서양을 향한 천연 항만 덕분에 17세기부터 중요한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엔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영국령을 거쳐 독립 후 미국의 대표 도시가 되었다. 19세기에는 대규모 이민이 몰려들면서 인구와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뉴욕의 앨리스 섬과 자유의 여신상은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의 상징이 되었다. 뉴욕은 금융, 무역,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20세기에는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과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뉴욕은 금융, 예술, 패션, 미디어의 중심지이며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진정한 세계 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만큼 도시가 직면한 불평등과 범죄, 주거 문제도 함께 존재하지만 뉴욕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세계의 흐름을 이끄는 도시다. 이번에는 다시 아시아의 동쪽 끝,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간다. 도쿄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의 스미다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다. 19세기 말부터 일본 근대화를 이끌며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광역도시권 기준 인구가 약 3,7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원래 도쿄는 작은 어촌이었으나 17세기에 도쿠가와 정부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일본의 정치 중심지가 되었다. 에도 시대 동안 도시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근대화 이후 도쿄로 이름이 바뀌었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서구식 도시계획과 철도 산업이 도입되었고 도쿄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1923년 관동대 지진과 2차 세계대전 공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재건과 고도 경제 성장기 동안 도쿄는 세계적 금융산업 도시로 도약했다. 오늘날 도쿄는 고밀도 도시계획, 복잡한 철도망,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결합된 초현대적 도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풍경. 애니메이션과 패션 같은 도쿄의 독자적 대중문화는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더 오래된 국제도시로 향한다. 19세기 개항 이후 동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던 상하이다. 상하이는 중국 동부 양쯔강 하구의 황푸강 유역에 위치한다. 중국 내륙과 동중국해를 연결하는 천연 항구 덕분에 예로부터 중요한 교역 거점이었다.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난징 조약으로 상하이는 개항했고 영국, 프랑스, 미국은 상하이의 자국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구역인 조계지를 설치했다. 상하이는 중국 안에서 가장 먼저 세계와 연결된 도시가 되었고 황푸강을 따라 서양식 건물과 은행, 상점들이 들어서며 동서양 문화가 뒤섞인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20세기 전반 상하이는 금융, 경제와 상업, 예술의 중심이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한동안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개혁, 개방 정책과 함께
푸동 신개발지구가 건설되면서 상하이는 다시 급속히 성장했다. 오늘날 상하이는 중국 금융의 심장 역할을 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고층 빌딩이 줄지어선 푸동의 스카이라인은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꼽힌다. 시계 바늘을 유럽으로 옮긴다. 19세기 제국과 전쟁, 냉전을 모두 겪어낸 베를린의 시간을 지나간다. 베를린은 독일 북동부 슈프레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중세에는 상업교역의 거점이었다. 19세기 프로이센 왕국과 독일 제국의 수도로 성장하며 정치, 군사 중심지로 부상했다. 20세기 초 유럽 문화와 과학, 정치의 중심지였으나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폐허가 되었고 이후 동서로 분단되면서 냉전의 상징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은 동서 이념 대립의 상징적 경계선이자 수많은 탈출 시도와 비극의 무대였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은 다시 수도가 되었고 도시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현대적 건축이 조화를 이루며 독일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회복했다. 오늘날 베를린은 예술, 디자인, 스타트업 산업이 활발한 창의적 도시로 평가된다. 베를린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념물과 박물관이 들어섰고 베를린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게 되었다. 시간을 다시 조금 더 거슬러 간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럽 문화의 심장 역할을 해온 파리다. 파리는 프랑스 북부 센강 유역에 자리한 도시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세계 도시사의 긴 흐름 속에서 늘 중심에 서 있었다. 중세에는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로 발전했고 파리의 대학, 소르본 대학교가 세워지며 유럽 전역에서 학자와 학생이 모여드는 지식의 도시가 되었다. 르네상스와 계몽 시대를 거치며 파리는 유럽 사상과 문화의 실험장이자 무대였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지나며 파리는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19세기에는 오스만 남작의 대대적인 도시 개조로 지금의 넓은 대로와 일관된 도시 경관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파리는 근대적 대도시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날 파리는 세계 패션과 예술의 수도로 불리며 관광, 문화, 금융, 외교의 핵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세 미술관과 같은 랜드마크는 파리의 긴 역사를 보여주며 매년 수천만 명의 여행객을 불러 모은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리를 지나 더 먼 과거로 향하면 세상을 바꾼 도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여정은 문명의 문이 열리던 순간을 향해 거슬러 올라간다. 도시의 시작, 그 기원을 찾아가 보자.